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점경영 아카데미의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정인돈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한참 춥죠? 한참 춥고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가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세무사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세무사 1차 시험과 관련해서 정말 이 저희 학원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 에이스 커리큘럼이죠. 저희 스파르타 최종 영리반과 주말 객관식 GS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작년과는 다르게 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또 작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해서요. 저희 스파르타 최종 정리 주말 객관식 GS 2.0 버전 2로 저희가 또 올해 새롭게 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1차 시험, 올해 처음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뭐야, 시험 다 조졌잖아. 실제로 이 많은 분들이 객관식반이 종료되고 나서 각자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를 1회 내지 2회 정도 보시는데요. 대부분 점수대가 꽈락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다 꽈락이 나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시고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도 꽈락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지만 합격권인 평균 6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1차 시험에 약할까요? 2차 시험도 약한지 안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1차 시험은 많은 분들이 정말 약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시면 기존 커리큘럼 순서와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모든 학원들이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굉장히 객관식 정도 들으시면 야, 기본 강의 뭐 그거 있어? 하면서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기본 강의에서 거의 2차 내용까지 다 다룹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180% 나와 있는데 200%가 저희 2차 시험 그 목표치고요. 200%가 저희 2차 시험 목표치고요. 100%가 저희 1차 시험 목표치라고 본다면 사실 대부분의 학원들 기본 강의에서 재무회계 기준으로 혹은 세법 기준으로 180% 정도까지는 다뤄요. 1차 시험을 넘는 내용들까지도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기본 강의 수업을 들으시다 보니까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 기본 강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모든 학원들이 기본 강의에서 180%까지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객관식 강의가 되면 여러분들은 100%딱 1차 시험에 정확히 일치하는 그 수준을 기대하고 수업을 들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러기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르쳤던 부분이 안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정확히 1차 시험에 맞는 부분만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2차 시험도 보셔야 되는데 그 연결다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학원들도 어떻게 가르치죠? 1차 시험 객관식 강의 같은 경우엔 120% 정도를 목표로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종강하고 나면 자습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50%까지 떨어지시죠. 1차 시험 100이라면 여러분들 자습하고 공부하시면 50%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그냥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채 준비가 안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그냥 버리다가 50점을 만점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객관식을 종강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아니야! 라고 부인하겠지만 실제로 객관식을 종강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 책을 1회독 하신 거죠. 아니야, 나는 수업 들으면서 계속 복습을 했기 때문에 3회독, 4회독 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문답을 해보면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제 객관식 책을 1회독 하신 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객관식 1회독 하고 나서 시험까지 몇 주 남나요? 보통 3주가 남게 돼요. 아닌데 한 달 조금 넘게 남는 걸로 돼 있는데 보강하잖아요. 보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객관식의 모든 커리큘럼이 다 끝나게 되면 3주 정도 시험을 남게 돼요. 그럼 이 3주 남은 걸로 우리가 이제 겨우 객관식 책 1회독에서 2회독 정도 한 상태에서 3주 남은 상태에서 1회독을 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번을 채 못 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1차 시험이 약하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3주도 객관식 종강하고 나서 시험까지 3주도 앉아서 좀 공부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조차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3주 동안 단기 특강 들으러 간다고요. 재정학 단기 특강, 선택법 단기 특강, 세법 뭐 약술은 그런가요? 뭐 내용 정리 세법 이런 거 듣다 보니까 결국 그 3주 동안도 또 학원 가서 최종 정리 수업을 듣다가 여러분 시험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습도 안 된 상태에서 수업만 계속 듣다가 가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넘어가서 우리 1차 시험의 일반적인 합격률을 보면요. 30% 정도 됩니다. 작년에 33%였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25%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통 30%에서 왔다 갔다 하죠. 30%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하는 친구들은 30% 정도고요. 떨어지는 친구들은 70% 정도 되는데 요 30%와 70%이 수강생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계산기만 빨리 짚은 시험날까지 정확히 모르는 내용 이게 제일 심각한데 여러분 지금 객관식 수업을 각자 듣고 계시다면 물론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제가도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객관식 수업의 목표가 뭡니까? 객관식 수업의 목표가 뭐예요? 객관식 수업의 목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목표지 내가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객관식 수업까지 들은 친구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를 풀어봐 라고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제시하면 계산기를 막 친다고요. 아니 다 읽지도 못했는데 계산기를 막 치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틀리죠. 그리고 물어보면 그게 그 내용인가요? 저는 A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B 내용이라고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이 모든 학원의 객관식반 커리큘럼의 목적이 뭐냐면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푸는 연습을. 기본 강의에서 내가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객관식반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푸는 방법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연습해서 빨리 푸는 걸 연습하는 거지 객관식반 시간부터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30%와 70%의 차이가. 두 번째로요. 너무나도 부족한 실전 연습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객관식 수업 들으면서 또 객관식 문제 풀면서 또 모의고사 풀면서 가장 큰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의문을 갖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시험장 시간 제고 푸는 게 아니라 위에 독서실에 올라가서 혼자 풀어보고 마음 편안히 혼자 풀면 다 풀려요. 정말 다 풀리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만 제고되면 안 되대. 이상하게 시간만 제고 풀면 안 되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날은 괜찮겠죠? 이거 극복하면 시험날은 아마 제가 제 자리에서 푸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껴서 시험날은 잘 풀겠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 시험날도 똑같아요. 이 대부분 시간 재고 연습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습은 아주 부족해요. 일례로 여러분 실제로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유 모의고사 사서 정말로 딱 시간 재고 독서실에서 푸는 학생들도 있죠. 완전히 똑같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을 볼 때는 두 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하던 익숙한 그 자리에서 시간 재고 푸는 거랑 옆에 사람이 다리 떨고 옆 사람이 막 넘겨 앞 사람은 계산기 쳐 뒷 사람은 막 방구 껴 이런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랑은 너무나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도 채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이 불합격하는 70%에 해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자,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보시면 마지막까지 공부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고요. 아는 내용만 반복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객관식반 수업 시간에 120%까지 배우는데 혼자 자습하면 50% 남는다고요. 이게 까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일단 좀 앉아서 공부를 이제는 해야 돼. 아침에 9시까지 왔으면 밤 9시까지는 앉아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펌핑. 시험 임박하면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막 시험 임박하면 이상하게 부담감 때문에 졸립고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객관식반 끝나면 오히려 독서실 빼고 집에서 그냥 쉬는 분들도 많아요. 이 두 번째로 뭡니까? 아는 내용만 반복해요.
객관식 수업까지 끝나면 더 이상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들이 없어요. 체크가 안 돼. 근데 나는 분명히 책을 보면, 객관식 책을 보면 여기 적혀도 있어. 필기도 해놨어. 내가 분명히 풀었대. 근데 다시 보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3주 남았는데. 그냥 X 친다고요. 근데 그게 시험에 안 나오나요? 시험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받았던 케이스 중에서 가장 그 인상에 남는 케이스가 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제낀 단원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제낀 단원. 이거 제끼고 시험 봐서 자기가 50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본인이 저한테 질문하면서 제낀 단원들을 세보면요. 실제로 100점 만점에 70점이 안 돼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60점 어떻게 남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같은 경우에 마지막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막판에 다 그냥 제끼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재무회계만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 뭡니까? 재고자산, 유형자산 여기까지 계속 복습하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60점이 안 나오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언제까지 컨디션 조절이라고 하죠? 시험이 3주 남았으면 주말에도 뭐 해야 돼요? 주말에도 숨만 쉬고 공부해야죠. 3주 남았는데. 근데 뭐합니까? 여전히 3주 남았어도 주말에는 일단 출발 비디오 여행 보고 서프라이즈 보고 그러고 독서실로 출발하거든요. 하거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토요일날 6시 반에 묻어보시죠. 보러 간다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던 공부 컨디션이 또 내려와요.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근데 어떻게 시험을 붙습니까? 막판 3주 남았는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70%의 학생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진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다 여기에 걸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이그잼 스파르타반 플러스 주말 GS 2.0 저희는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 드리는지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자, 보면요. 첫 번째, 정확히 빨리 실전 연습입니다. 일단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나 재무회계,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뭘로 기억하는 겁니까? 머리 아니에요. 가슴 아니에요. 손으로 기억해서 푸는 거죠. 기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인간 엑셀이 돼야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스파르타반에서 가장 첫 번째로 미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말 문제를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리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스파르타반에 오시면요. 오전에 8시 반까지 매일 오셔야 돼요. 실제로 매일 오전 8시 반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전날 최종 정리 요약 강의 수업 들었던 거. 만약에 전날에 내가 세법 요약 강의 수업을 들었으면 세법 배운 걸 그 다음날 오전에 10문제 딱 봅니다. 10문제. 그러니까 8시 반에 오시자마자 10문제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날 예를 들어서 세법의 손금 파트를 배웠으면 그 손금에 해당하는 10문제만 저희가 딱 내서 시험을 본다고요. 전날에 재무회계 리스트를 배웠으면 리스트에 해당하는 10문제 대표 문제들만 딱 내서 시험을 본다고요. 당연히 정리가 잘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매주 월, 화, 목, 금, 수요일은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자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루 뺐습니다. 그래서 월, 화, 목, 금 밤 9시에는요. 저희 자랑이죠. 전 과목별로 5문제 총 25문제를 미니 GS 봐요. 그러니까 전범위로요. 그러니까 그냥 밤 9시에 앉으시면 25문제가 나오는데 각 과목별로 5문제씩 해서요. 총 5원가까지 5과목이요. 총 5과목 25문제를 그냥 푸시는 거예요. 어떤 범위로? 전범위로요. 선생님 시작부터 전범위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우리 진도별로 하시죠. 객관식 강의 들으셨잖아요. 언제까지 또 진도별 하실 겁니까? 그래서요. 저희 이렇게 오전에 10문제, 저녁에 25문제 봅니다. 또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아침 8시 반까지 오셔야 되고요. 밤 9시까지는 학원에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얘네 시간은 어떻게 주어지는데요? 한 문제에 이제는 무조건 1분입니다. 얘 10분, 얘 25분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도 이제 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어떻게 합니까? 매주 주말에 오후 2시부터 뭘 보죠? 오후 2시부터 그쵸? 오후 2시부터 진짜 GS를 봅니다. 객관식 GS요. 저희 학원만 하는 거고요. 실제 전 과목 전범위로 1회부터 9회까지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오전 9시에 1교시죠. 재정학과 세법을 저희가 보고요. 일요일 날은 선택법과 회계학을 저희가 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개설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야, 주말엔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 동차 때 퍼져 그랬는데 주말에 못 쉬어요, 여러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2차 시험을 합격하려면 가장 첫 번째 우리 전제 조건이 뭘까요? 1차 시험에, 2차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시려면 1차를 고득점 하셔야 돼요. 이 웃긴 게 뭐냐면 안 그럴 것 같지만 1차 시험에서 65점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학생들은 동차 때도 안 쉬어요. 대부분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웃긴 건 60점 커트라인에서 딱 걸린 친구들이나 62점까지 요 학생들은 동차 때 공부를 안 해요. 신기하죠? 어렵게 붙었으니까 동차 때 더 공부를 할 것 같지만 혹시나 내가 밀려 쓴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들기 시작해서 동차 때 발표 날 때까지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동차 때도 망치고 유예 때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번 시험을 보고요. 각각 한 문제 1분씩 시간을 엄수해서 보고요. 또 뭐도 합니까? 저희 맞습니다. 저희요. 오전 퀴즈, 미니 GS, 주말 GS 모두 실명으로 성적 공시합니다. 이 성적 공시하는 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실제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실명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실명으로 성적 수위가 나오면요. 나중에 1차 시험 합격 결과도요. 거의 요거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 합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도 이 성적 공시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스파르타반 시작되면요. 한 4주 정도 지나면 선생님들이 대충 알아요. 몇 등까지 합격하겠구나.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수강생분들한테. 야, 1등부터 뭐 한 50등까지 합격할 것 같아. 그럼 실제로 저희 합격수 인원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 핵심 정리 2.0인데요. 자, 여러분 일단 저희 객관식 강의보다는 짧게 최종 정리 강의보다는 조금 길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걸 또 객관식 강의나 기본 강의처럼 재무회계 쭉 하고 세법 쭉 하고 재정학 쭉 하고 이러면 감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매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 과목을요. 매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세법, 화요일날 재무회계, 수요일날 선택법, 목요일날 재정학, 금요일날 원가 이런 식으로 매주 동일한 과목들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요. 오후에 수업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해요. 3시간만 수업을 하고요. 아니 왜? 오전에 해야 집중력이 더 좋은데? 이제는 오전에 집중력 좋을 땐 혼자 자습하셔야죠. 연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시험 혼자 공부하실 때 가장 졸린 시간이죠. 밥 먹고 나면 2시부터 5시까지 가장 졸려서 그냥 독서실에서 쓰러져서 자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낭비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가장 졸린 시간에 와서 수업 들으시라고 2시부터 5시까지로 저희가 수업을 잡았고요. 모든 과목들은 3시간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스파르타 합격률을 보면 더 높을 수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세법 꽈락에 걸려서 이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고요. 여전히 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실제로 객관식 강의까지 들으셨는데도 소득세랑 부가세밖에 모르는 분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이랑 협의해서 세법만 4시간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무조건 3시간만 하고요. 세법만 4시간으로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수업 목표는요. 전체 80%를 목표로 출제 비중 높은 부분에 집중 강의합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스파르타를 하다 보니까 이 요약 강의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들쑥날쑥한 부분도 많았고요. 또 시험에 임박했는데 친구들이 불안했는데 또 다 가리키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하고 목적 적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서요. 1차 시험 100점 만점이 100%라면 80점 만점을 목표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요. 아주 어려운 부분들 또 맞추기 위해서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수업 요약 강의 시간에는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제외하고요.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확히 리마인드하는 수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부 과목은요 최종 단기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도 막판에 여러분 또 말 문제 부담되시잖아요. 그렇죠?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도 말 문제 부담되시잖아요. 이렇게 말 문제 대비로 저희가 최종 단기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저희 쭉 나와 있고요. 세법이 작년보다 특히나 좀 더 길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세법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세법에 더 투입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 시간을 좀 줄여서 세법에 저희가 투입하도록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고요. 순위 경쟁 하위권 스터디 출석 관리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시험은요. 실명으로 매일 성적 공시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 실제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성적 공시를 하면 정말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라서요. 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엔 스파르타까지 다니고 이 기본반, 객관식반, 스파르타까지 다녔던 학생 저희 학원 1등이요. 평균 88점이었습니다. 1차 시험에. 굉장하죠? 근데 그 뒤에도 80점대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재무, 원가, 재정학은 하위권 스터디를 하고요. 실제로 한번 1대1로 봐주고 혹은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요약 강의 갖고는 또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고요. 세법 같은 경우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1대1 대면 상담을 1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냥 너는 뭐 공부를 어디까지 했니?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세법 공부 방법과 관련된 상담만 원재훈 선생님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요. 독서실 출석 체크는요. 월 1, 9회 합니다. 1, 9회.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작년 스파르타 반과 다르게 이제 저희 학원은 모두 하죠. 지금 객관식 반도 시행하고 있는데 독서실도 출석 순위를 공시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스파르타 반 출석 체크를 할 때 하루에 3번을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출석 몇 번만 출석하는 시간만 앉아있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도 이 학원인데 페널티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하루에 9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9회, 1시간에 한 번씩 9시간 동안 그냥 매 시간 출석 체크를 하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석 체크는 하루에 9회 하고요. 요 출석도 다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공시합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출석 순위가 높은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상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말 GS가 있는데 아시겠죠? 토일 각 과목 4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9회 실전 전범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1회부터 전범위 모의고사를 봐요. 또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아우 처음부터 전범위 보면 너무 부담돼요. 그냥 1회부터 4회까지는 진도별로 하고 나중에 이 전범위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처음 시작하면요. 강평은요. 진도별 위주로 강평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스파르타반은 객관식에 준하는 과정을 한번 들은 학생들이 온 걸 가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1회부터 전범위로 시험 봅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두 번째로 오후 2시 30분까지 2시부터 3시 반까지 시험 보고 3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과목별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주말엔 좀 쉬워야지 체력 관리가 되겠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가 일부러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는 안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주무시고 오후에 시험 보시라고 일부러 시험 시간을 오후로 했고요. 여기 6시 강평까지 6시에 끝나고 나면 저녁 때는 저희가 출석 체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이렇게 시험 보시고 편안하게 시험 보시고 실력 체크하시고 강평 들으시고 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마음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세 번째로요. 주말 생활 관리, 올해의 출제 트렌드 분석, 최종 내용 정리 강평이 있는데요. 이 주말 GS 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실전 연습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재무회계만 일단 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세무사 시험이 4월에 있는데 그 전에 회계학 들어가는 시험이 뭐뭐뭐 있나요? 맞아요. 회계사 시험이 일단 2월에 테이프를 끊죠. 그리고 3월과 4월 사이 저희서 세무사 시험 보기 전에 관세사랑 간평사 시험이 있습니다. 관세사랑 간평사는 세무사보다는 회계학 시험 수준이 낮잖아요. 맞아요. 낮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있죠?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내기 때문에 동일한 출제위원이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계학이나 회계사 시험 1차 시험과 회계학만 놓고 본다면 감정평가사 관사 1차 시험 올해 문제 나온 걸 보면 올해 대충 세무사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세무사 시험에 뭐 나왔어요? 뭐 나왔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말문제도 조금 어렵게 나왔었죠. 근데 그게 이미 감정평가사의 말문제로 나왔었고요. 또 우리 올해 공정가치에 대해서 또 말문제가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공정가치를 고려할 때는 거래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요 문구가 우리 시험 문제 답이었잖아요. 요것도 이미 요 새 시험에 나왔던 문구였어요.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회 우리 9회 GS를 보시면요. 실제 올해 트렌드가 어떤 거구나. 제가 그걸 보고요. 그거에 맞게 시험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8회차 플러스 전국 모의고사까지 합해서 총 9회 주말 GS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은 어느 정도 되니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작년에도 이 주말 GS랑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00명, 300명 정도의 인원이 받기 때문에 모집단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서 저희 작년 이 스파르타 합격률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허위 광고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고는 54.6% 나왔는데 실제로 얘는요. 최초 수강생, 즉 최초 등록한 수강생 중에서 토익 안 된 분들, 영어가 안 돼서 시험을 못 본 분들은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불하신 분들 빼고요. 토익 안 되신 분들이랑 환불하신 분들 빼고 최초 등록자 기준으로 저희가 합격률을 산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 강사 입장에서는 이 미니 GS 응시여부 따져서 실제로 스파르타반 미니 GS를 80% 이상 응시한 응시자 중에 합격률은 70% 이상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광고하고 싶었어요. 근데 학원에서 제대로 정확히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걸로 저희가 광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끝까지 저희 스파르타 과정을 다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로 70% 이상 합격을 했습니다. 이걸 좀 광고하고 싶었고요. 자랑하고 싶었고요. 넘어가시면 그러면 스파르타 1.0 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작년이랑 특히 달라진 게 뭐니? 그리고 나는 올해 니네 학원 스파르타를 가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게 있다고 하던데 많이 극복이 됐니?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적어봤습니다. 스파르타 2.0 어떤 게 있었는지. 첫 번째로 스파르타 문제 사전 검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파르타를 진행하면요. 1000문제 정도 푸세요. 과목별로. 과목별로 1000문제 정도 푸시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1000문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 오류가 초반에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문제 오류에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현재 문제를 이미 다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유예생 이상 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전 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파르타 개강하기까지는 저희 관련된 과목별 1000문제를 모두 다 검수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과목별 난이도 편차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스파르타를 처음 개강했을 때만 해도 공부가 이미 돼 있는 학생이 더 잘 보려고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슬아슬하거나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학원은 이미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과목별 난이도가 조금 높았는데 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준비가 좀 덜 된 학생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부터 난이도를 많이 다운시켜서 이 시험에 적합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평균 60점에 맞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무회계 같은 과목이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어떻게 80%를 목표로 전체 수험생의 평균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협의해서 거친 상태고요. 사전에 난이도 조절 작업도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종 정리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난이도가 어렵네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들어야 하나.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요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데 저는 원래 듣던 선생님도 좀 있다 보니까 핵심 정리, 이 요약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듣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아요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무회계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좀 찜찜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찜찜한 단어들. 요 단어는 내가 다시 한번 와서 듣고 싶은데 이게 언제 시작하는지 몰라. 요약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과목별로 진행된다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건 판매형 리스인데 판매형 리스는 도대체 언제 수업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일단 핵심적인 수험생 평균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별, 각 일자별로 수업 내용을 시간표로 만들어서 미리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출, 요약 강의를 전출하겠다. 뭐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출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 시간표 받으셔서 나 요거 법인세 회계 한번 찜찜했는데 들어보고 싶어. 그럼 그 법인세 회계 하는 날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스터디는 너희 어떤 식으로 진행하니? 이 스터디는요. 일단 7명에서 10명 정도 대상으로 조별로 저희가 문답식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스터디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봤는데 문제를 주고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 스터디도 있는데 저희 학원이 한 몇 년 동안 스터디를 해보니까 실제 소규모의 학생들을 다시 모아놓고 실제로 물어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물어보면서 짧게 수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전환사채 할 건데 전환사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정은 뭐니? 전환사채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계정은 뭐니? 그건 왜 그렇게 됐는데? 그걸 실제로 소규모로 동영상 촬영하지 않고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전에 저희 개강하는 날 각 과목별로 스터디를 하는 과목들은 각 과목별로 스터디 일정을 미리 공지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형 독서실이 나와 있는데 저희 학원이 독서실이 조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폐쇄형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9회 출석 체크하고 순위 공시도 하면서 자율 경쟁을 조금 더 유도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독서실 들어가면 한눈에 수강생들이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스파르타 2.0 주중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실제로 8시 반부터 시작해서요. 저희 9시에 시험을 보고 9시 반에 공식 일정이 끝나는 대로 돼 있고요. 실제로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요.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저희 주말 일정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오전에 좀 쉬시고 오후 1시 50분까지는 오시면 OMR 나눠드리고 실제 시험처럼 2시부터 시험을 본 후에 강평을 요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말에는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야 난 이제 좀 알겠는데 그래도 좀 들어가서 실제 얼굴 보고 내 얘기도 좀 하면서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결정할 수 없을까? 되죠. 그래서 향후 일정으로요. 저희가 2월 4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저희 학원에서 스파르타 최종 격리 설명회를 합니다. 오셔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시고요. 저희 선생님들 다 오시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강을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개강은요. 2월 13일 날 개강해서요. 언제 종강합니까? 4월 21일 정확히 1차 시험 전날 종강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주말 GS는요. 2월 13일 날 그 주 주말인 2월 18일 날 시작해서 총 9회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올해 개강하는 객관식 스파르타랑 주말 GS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저희 이 학원 스파르타가 작년에 합격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을 갖고 나도 올해 저 학원 스파르타 가면은 합격하겠지 혹은 저 학원 스파르타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과목별로 첫 문제 그다음에 요약 정리하면서 시험 전날까지 여러분 케어해서 시험장으로 모실 테니까요.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